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구다리 사장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근데 박수 쳐야겠네요. 사실은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뭘 해도 내용이 별로인지 댓글도 안 달리고 구독자도 늘지 않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조금씩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 고객님들, 우리 착한 구다리 동편마을의 고객님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30대 자영업자 이야기에 우리 사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구독자가 드디어 1000명 넘었습니다. 이 1000명을 기념해서 제가 30대에 연봉 10억 정도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었는지 여러분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거짓 없고요. 사실입니다. 예. 만들어졌던 것에 가장 핵심이 되었던 그 책을 제가 딱 두 권, 제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릴 것이고, 다음 또 순서에 한 권 한 권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책은, 어디 봅시다. 이렇게 두 권입니다. 두 권. 그래서 이 한 권, 배짱으로 삽시다는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께서, 1982년에 처음 썼습니다. 지금부터 27년 전에 쓰셨네요. 저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8년이 지난, 2월에, 제가 대학을 20살, 90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럴 때 이 책을 처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1990년 2월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막 썼네, 글씨를. 1990년 2월에 이 책을 읽었다. 이 책이 내 자신, 즉 박준석이라는 인간을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서 내 자신을 크게 그려보고 싶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 자신을 크게 그려보고 싶다. 이렇게 처음 읽고 나서 썼었는데, 그때 하고 나서 제가 이 책을 한 300번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전 책을 한번 읽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300번 정도 읽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누가 툭 치기만 해도 그렇게 하는데, 한 권은 이것이고, 또 한 권은 제가 20대에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대학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제가 ROTC 장교를 했었는데, 신병을 넣어서 교관으로 마치고 나서, 이랜드라는 회사에 3년 일하고 나서, 제가 ING 생명이라는 보험 영업하는 회사죠. 보험회사. 거기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영업 3년, 팀장 5년, 그 다음에 지점장, 이렇게 15년을 했는데, 하면서 여기 나온 내용들을 이 실패에서 성공으로는 프랭크 베트거라는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보험 영업을 열심히 했던, 그 뒤로는 강의나 저술을 많이 하셨던 프랭크 베트거란 분이 자기의 영업했던 것을 되살려서 썼던 책인데,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써도 제가 식당에서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이 두 권의 책이 마인드적인 부분, 배짱으로 삽시다, 그리고 테크닉적인 부분, 영업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프랭크 베트거, 이 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 두 권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 배짱으로 삽시다, 이 책에서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화제, 이런 거, 신경성 위험에 관련된 그런 약이 전 세계에 판매량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슨 아는 체도 해야 되고,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막 조급증에도 휘달리고, 열등감이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특히 내성적이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한 90%가 자기가 내성적이라고 한답니다.
저 원래 내성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움츠러들고 막 그랬었는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90%가 그렇다는데, 굳이 내가 왜 이렇게 오그라들고 막 그래야, 쪼그라들고 막 그래야 되지? 그럴 필요 없겠구나. 쟤도 내성적이고 나도 내성적이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었죠. 그다음부터 자신이 있어졌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고 나서 과대표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뭐 잘나서가 아니라 뭐 그렇게 못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왔는데 동료들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먼저 해야지. 뭐 그럼 어차피 나 그럼 리더 될 거잖아. 내가 해야지. 이렇게 80명 되는 과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 앞에서 이끈다는 게 얼마나 큰 기회냐. 뭐 이런 생각을 했죠. 또 2학년 때는 또 서클에 갔더니 1학년 때 서클 테니스 서클을 쭉 했었는데 서클에서 누가 할 거냐 그랬더니 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도 같지 않은 학년도 막 다른 그 한 100명 정도의 서클 친구들 선후배들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많이 컸었죠. 뭐 하여튼 그렇게 3학년 때는 또 ROTC 장교 지원해서 열심히 했었고 하여튼 그랬을 때 이 배짱으로 삽시다가 저한테 정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배짱이 좋은 선수는 게임 전의 흥분을 활력소로 간주한다. 위기 상황에서 흥분을 불안으로 이해하느냐 또는 준비 완료의 신호로 안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면 네, 여기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여유야말로 배짱 중에 배짱이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혼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혼. 이때는 1982년도에 우리 이 교수님이 박사님이 이 책을 쓸 때는 이게 그렇게 많이 만연돼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혼이란 불행의 시작이고 행복 애로의 새로운 출발이다. 이혼이란 불행의 시작이 아니고 불행 애로의 행복으로의 새로운 출발이고 이혼할 자신이 있어야 결혼 생활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좀 당당해져라. 이게 배우자한테 너무 이끌려 다니지도 말고 당당하라. 뭐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책이 굉장히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저를 어떤 여러 가지 열등감과 조급증과 무슨 체하는 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짱 두둑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저를 꽉 잡아주었던 그런 아주 제 인생의 마인드를 잡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또 알아보고요. 다음은 테크닉적인 부분인데 제가 보험회사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 팀장한테 보험 영업 오래 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한번 오래도록 읽고 제가 간직할 만한 그런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달라 했죠. 그랬더니 이 실패해서 성공을 하는 프랭크 베트거라는 미국의 세일즈맨인데 이분이 쓴 책을 권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한 300번 정도 읽었죠. 한 2년 동안은 이 책 말고 다른 책은 읽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는 마인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손님을 만날 때, 고객을 만날 때 마인드적인 부분,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클로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마다 어떻게 할지가 잘 적혀 있고, 지금 제가 식당 외식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 나오는 것을 제 판매 활동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근데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1910, 20, 30, 40년대 이분의 경험이 지금 한참 지난 60년, 70년 지난 60년 지났을 때인 제가 한창 영업할 때나 보험 영업을 할 때나 지금 외식업에 종사하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여기 나오는 말들이 맞는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좀 간단히 몇 가지 보자면 여기 보면 판매에 성공하기 위한 공식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판매에 있어 마술같이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잊혀진 기술을 기억하라. 좋은 청취자가 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그가 그렇게 원하면서도 거의 얻을 기회가 없는
존경심과 감사함을 그에게 보여주라. 그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영업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한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것은 판매의 마술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하는 거죠. 그 경청만으로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과 감사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막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적용해서 우리 가게에는 60대, 70대 사장님, 사모님 많이 오시는데 막 손님들 줄 서 있고 막 시끄러울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걸 많이 씁니다. 자세를 좀 낮추고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는 모습을 취하고 실제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끄떡끄떡 이렇게 잘 듣는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분들께서.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보면 어디 있을까요? 예. 제가 보험 영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고객을 찾아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기존 고객을 계속 내 고객으로 남게 하는 것. 식당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고객을 찾아내고 기존 고객들을 제 지지자로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그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방법. 고객을 새로 찾아내고 기존 고객이 나를 잊지 않게 하는 방법. 첫 번째가 기존 고객을 절대로 잊지 마라. 기존 고객이 절대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기존 고객들한테 한 달에 요즘은 3번 문자 보내잖아요. 1일, 11일, 21일. 그래서 뭐 무료 쿠폰도 보내고 감사함을 표현한 글도 보낼 때도 있고 뭐 할인 쿠폰을 보낼 때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내죠. 그래서 이유는 기존 고객이 절대 나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보자. 새로운 고객은 새로운 거래의 가장 좋은 원천이다. 새 고객을 잊지 마라. 저희 집에 새로운 손님이 오시죠. 뜬금없이 그냥 지나다 오실 수도 있고 기존의 고객이 모셔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분들 절대 그냥 내보내지 않거든요. 우리 앞에는 명함, 뒤엔 쿠폰. 아니면 그 회원 가입 이걸 무조건 권유해서 가입하게 하고 가입을 안 하시면 그래도 쿠폰 하나라도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저희 집을 더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고객들이 이런 새로운 고객들을 모셔왔을 때 그럴 때 감사함을 표하는 걸 잊지 않도록 표해야 되죠. 그럼 또 그분들께도 할인 쿠폰, 무료 쿠폰, 새로운 고객 모셔와 주셔서 이렇게 어여쁜 사모님 모셔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선물을 또 드리죠. 계란찜 쿠폰, 할인 쿠폰, 뭐 무료 쿠폰 이런 거 막 드립니다. 하나씩. 그리고 그분이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소개한 분이 근데 소개가 되어서 왔던 분이 그 소개해줬던 분이 또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께 오셨던 분께 제가 감사하다고 요전에 모셔왔던 그분이 사모님이 소개해서 왔던 그분이 어제도 오고 그제도 오셨는데 새로운 손님을 많이 모셔오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뭐 이런 그 멘트를 정확히 해드리는 거죠. 그 사실이었을 때만 아니면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실패해서 성공을 한 책을 통해서 보험 영업을 통해서 제가 한 연봉 3억에서 4억 정도를 꾸준히 10년 넘게 벌 수 있었고 특히나 이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제가 36대는 서울역 앞에 1000평 정도 되는 웨딩홀을 오픈했습니다. 투자도 받고 해서 또 제 사랑하는 아끼는 분들과 함께해서 오픈했고 2호점은 강남에 오픈했고 또 그 다음에 37에 또 38에는 그 양재에 또 오픈했고 39에는 상암동에도 오픈하고 이렇게 4개의 웨딩홀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서도 연봉 한 3, 4억 정도를 받았고 이 웨딩홀에서도 지분을 보통 25%에서 많게는 50%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 평상 보통 때는 그 4곳에서 한 1억 정도 많이 나올 때는 한 2억 정도 이렇게 월에 소득을 거두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근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아주 실용서인 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하는 판매에 있어서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잡아준 책이 바로 이 실패에서 성공으로고 또 한 권에
그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에서 저를 꽉 잡아주었던 것은 이 이시영 박사가 썼던 배짱으로 삽시다 라는 책이 제 인생의 인생책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두 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봤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제가 오늘 그 구독자 1000명을 기념해서 제가 연봉 10억 이렇게 표현했는데 10억이 좀 더 됐었죠. 그걸 기록했었던 그런 저를 만들어줬던 무일푼에서 제가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저희 집이나 저희 뭐 처갓집이나 뭐 부자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거든요. 보통이거든요. 흙수저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그냥 군인이셨고, 우리 장인어른은 또 광부셨고, 그렇게 굉장히 좋은 집안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인드를 바로잡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것들을 제 마음과 어떤 몸에 바로 잡음으로써 제가 30대에 연봉 10억을 버는 그런 기록 아니면 그런 그 결과를 만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라는 프랭크 베트거 님께서 지으신 거 한번 읽어보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이 이시영 박사님의 책 이 두 권을 꼭 한 번씩은 읽어보시기를 원하고, 제가 다음 차례에는 이 한 권 한 권씩을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노력만 하면 이 유튜브도 그렇고요, 또 많은 책들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또 모셔다 줄 수 있는, 데려다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를 모셔다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이 많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우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하루에 요즘도 1억씩 버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임에 아는 형님이신데, 10년지기 형님이신데 하루에 1억씩 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학원을 하시는데 한 20개 정도 하십니다. 그래서 월 그래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 편안하게 이렇게 소득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세상에는 유튜브에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월로 따지면 진짜 무일푼이셨는데 한 달에도 몇 억씩 버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음 차례에는 이 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어떻게 살고 계시고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아주 그냥 젊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형 아우 하는 분들 중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하나씩 또 말씀드려서 절대 이런 사항들이 거짓이 아니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 그분들이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저로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꼭 그 사례들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감사합니다.